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보통 매일 영상으로 만나는 사이였어서 하루만 못 봐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네, 4월은 아시다시피 1, 2주차에는 신한 스펙 말고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4월의 일반 IPO 종목들을 미리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3주차부터 일반 기업이 등장하거든요. 3주차 초반에 하나 33호 스펙이 있고 후반에 제일MNS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일MNS부터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믹싱 장비 업체예요. 전극 공정 중에서 믹싱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전극 공정은 2차전지의 양극판과 음극판을 제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믹싱, 코팅, 프레스, 슬래팅. 믹싱 단계에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에 도전제와 바인더라는 것을 넣고 섞어서 슬러리 형태로 만들고요. 이 슬러리를 극판 위에다가 도포하는 작업이 코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극판과 활물질이 잘 붙어있도록 눌러서 압축을 하는 프레스, 마지막으로 배터리 조립에 사용되는 사이즈에 맞도록 자르는 슬리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믹싱 단계에서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게 제일MNS 라는 회사인 거고요. 앞에서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를 넣고 섞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다 뭐야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활물질은 산화, 환원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도전제는 양극과 음극 내의 전자 이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인더는 활물질과 도전제 입자 간의 접착력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잘 섞어서 극판 위에 도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믹싱 퀄리티에 따라서 배터리 셀의 퀄리티와 출력 성능, 안정성에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믹싱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분야입니다. 정량의 재료 투입, 균일한 배합, 세밀한 이물 관리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능력이겠죠. 회사는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원료의 저장과 이송에서부터 메인 믹싱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생산된 슬러리 형태를 저장하고 이송하기까지 믹싱 전 공정에 해당하는 토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 공정을 한 번에 다 공급하는 턴키 방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믹싱 장비 쪽은 진입 장벽이 꽤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3개 정도의 회사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에 상장을 한 TSI, 2022년에 상장한 윤성 FNC, 그리고 24년에 상장할 예정인 제일MNS까지. 그러니까 3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건데 실적 규모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비교를 해봐야겠더라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23년 기준 경쟁사 대비해서 회사의 매출 규모는 가장 작긴 합니다. 영업이익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매출 규모나 이익률 측면에서 윤성 FNC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다른 믹싱 장비 업체 대비해서 크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회사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꼽아본다고 하면요. 첫째, 경쟁사들이 2차전지 사업으로만 분야가 좀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제일MNS는 2차전지 외에도 제약과 화학, 방산, 우주항공 등등 다른 섹터를 위한 믹싱 기술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특히 방산 테마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대표 고객사를 확인을 해보면 2차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 LG 엔솔, 유럽 최대의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까지를 두고 있고 방산 쪽으로는 한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3년 기준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2차전지 쪽이 99.49%로 압도적으로 높고 방산과 우주항공은 0.3% 정도, 식품, 제약 쪽은 0.2%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스볼트의 믹싱 장비 공급 업체라는 거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스볼트의 1, 2라인을 모두 수주한 바 있어서 해외 믹싱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현재 독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2026년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의 해외 증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LG엔솔의 북미 투자와 삼성 SDI의 헝가리 추가 투자, 인디애나 공장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 보고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년 대비해서 23년에 매출이 2배 이상 껑충 뛰었는데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해 공장을 준공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 비용이 투입이 됐고 인건비도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22년에 당기순 손실 폭이 엄청 커졌는데요. 그 이유는 전환상환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손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죠. 만약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순이익 달성이 가능했을 것이냐. 네, 확인을 해보니까 22년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약 192억 원, 23년에는 약 63억 원 정도 인식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감안을 하고 빼서 본다면 22년과 23년 모두 당기 순이익의 시현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자, 근데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전량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면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부터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될 것이 없을 것이고 수익성이 무조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3년 말 기준 수주잔고 약 3,033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감안을 한다면 24년 매출은 3천억 원대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입니다. 네, 이 정도 보고 공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240만 주 공모를 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432억 원, 시가총액은 약 3,259억 원 정도의 사이즈고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4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조금 치명적이기는 하죠. 경쟁률이 워낙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자, 상장은 4월 30일,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주식 총수의 19.77%, 적은 편이기는 하고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64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닌 거죠. 기존 주주의 비율은 6.51%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공모가 상단인 18,000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기는 하고요. 자, 상장 즉시에 풀리는 물량이 많진 않지만 1개월 뒤부터는 최대 주주와 벤처금융 등의 기존 주주 물량 좀 많이 풀리게 되니까요. 꼭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미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거든요.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우선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환 가격은 8,338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상장 후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전환 주식수가 251만 8,590주. 상장 주식 총수의 13.9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지 않거든요. 이 중에 151만 1,154주는 1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고 100만 7,436주는 3개월 의무 보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희석 효과가 있을 수 있고 1개월 뒤부터는 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비교 기업으로는 P&T와 윤성 FNC, 이노메트리, 엔시스,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을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 25.85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적자이기 때문에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198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퍼 25.85배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 계산을 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4,776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9.46%에서 27.35%를 적용, 공모가 밴드 15,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경쟁사인 TSI보다 매출액 수준은 낮았고 또 순손실의 규모는 좀 비슷하긴 한데요. 시가총액은
제1MNS가 상단 기준 TSI보다 2배 이상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가가 좀 고평가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도 회사가 24년 순이익은 약 247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런 거 빠지고, 그리고 지금 수주잔고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순이익 245억 원의 윤성 FNC가 시가총액 6,6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1MNS의 공모가 기준 시총에서 2배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요즘은 밸류를 떠나서 상장일에 어느 정도 밀어 올려주기는 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든든한 안전장치가 붙었습니다. 판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됐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넘게 빠지더라도 3개월 이내에서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10%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올라가 준다면 올라가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큰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국내 3대 믹싱 장비 업체 중에 하나였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LG 엔솔, 노스볼트였어요. 매출 규모는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작기는 한데 방산, 우주항공 섹터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과 노스볼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차별화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었고요. 규모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장일의 유통 물량 자체는 적은 편이기는 하고요. 10%대니까. 그리고 24년 추정 순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긴 했는데 이 추정치의 달성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윤성 FNC와 비교해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판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또 부여가 됐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일의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고 현명히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KB에 60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그럼 30만 주가 되겠죠? 딱 절반. 요즘은 참여 건수가 웬만하면 40만 건을 넘기고 있어서 균등은 또 추첨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100% 일반 등급 기준 2만 주가 최대 한도고 그렇다면 상단 기준으로 증거금은 1억 8천만 원. 120% 기준은 2억 1,600만 원, 150% 우대는 2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요. 본인 등급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4월 16일에 발표되니까요.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순차적으로 기업 분석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는 벚꽃 구경도 좀 하고 봄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